컴파스를 돌려 삼각형에 미쳐 탈레스,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형님, 유클리드, 아르키메데, 제논, 히포크라테스 형님, 아폴로니우스, 헤론, 히파르커, 프톨레마이오스 형님. 요!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에도 60진법을 만든 바빌론에도 수학은 있었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유독 위대한 철학자들이 몰려있는 것은 그리스가 창조한 기하학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분들은 왜 도형에 미쳐 있었는지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수학 실력을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피라미드의 옆면과 바닥면의 경사각은 황금비를 이루고 있으며 밧줄 장인 하페드 노타들은 30, 40, 50 단위로 밧줄을 묶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노가다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기원전 1800년경 바빌론의 점토판 블림턴 322에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직각 삼각형의 세변 길이의 자연수상, 즉 피타고라스 수를 3대 4대 5, 5대 12대 13뿐만 아니라 3367대, 3456대, 4825와 같이 큰 수의 쌍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메이징! 이 정도면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수학적 판단에 의한 발견이었을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즉 c 빼기 b c 더하기 b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4825와 3456으로 합차 공식을 쓰면 3367의 제곱이 됩니다. 곱셈 공식쯤이야. 이와 같이 고대 문명을 이끌었던 쌍두마차 이집트와 바빌론에서는 피타고라스가 탄생하기 1000년하고도 한참 전부터 피타고라스 정리와 간단한 곱셈 공식을 이해할 만큼 수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하학을 도구로만 생각했으니 위대한 수학자 한 명 남기지 못하고 피라미드와 점토판을 유물로 남긴 채 지중해 도시국가들의 집합체였던 그리스에게 지식의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기원전 585년 한국사에서 청동기 시대의 일식을 예측했습니다. 움직이는 새 점이 일직선에 놓일 조건을 찾는다는 건 오늘날에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집트 유학 시절 삼각비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에 올라가지도 않고 높이를 구해버립니다. 탈레스는 도형의 5가지 기본 정리 등등 기하학의 패러다임을 경험에서 논증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했는데 탈레스 이후 철학자들은 아르케, 즉 세상을 조립하는 레고 블록은 무엇인가에 빠져듭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를 무한물질, 아페이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 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사원소를 물, 공기, 불, 흙이라 했으며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만들진 않았지만 수를 신성시하던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를 도형으로 인식했습니다. 삼각수, 사각수, 오각수는 오늘날 교과서에 흔히 나오는 수열 문제이며 풀수 n개의 합은 n제곱이라는 것도 도형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에겐 음악도 기하학적 도구였습니다. 하프의 변의 길이들이 자연수비를 이룰 때 조화로운 화음으로 들리게 되며 음의 높이는 변의 길이에 반비례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주장합니다. 유튜브를 배속으로 보면 이렇게 그윽한 소리가 이렇게 얍삽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역설 제조기 제논은 이분법의 역설에서 선분을 반에 반 무한히 쪼개나갑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 무한히 많은 수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유명한 의사와 동시대에 살았던 동명이인 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직각삼각형의 세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 두 초승달 넓이와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같음을 보입니다.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그림 아테네 학당의 두 주인공인 스승 플라톤과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이 그림의 주인공이자 실제 아테네 학당의 교장쌤이었는데 그가 설립한 아테네의 학교 아카데미아의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우주론 저서 티마이오스에서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와 우주를 정다면체에 대응시키는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날 정다면체는 플라톤의 입체로 불립니다. 한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천동설을 주장했으며 아르케 중 제5원소는 에테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더 위대한 제자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날에 지중해와 페르시아를 평정하고 요절했지만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하는 헬레니즘을 탄생시켰으며 그의 이름으로 만든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은 수십만 권의 책을 보유한 세계 지식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지식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들었으며 유클리드, 알키메데스로 대표되는 역대급 기하학자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메스프레소에 너무 자주 등장하시는 유클리드 선생님은 기하학 원론의 첫 문장을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도형의 아르케는 쪼개지지 않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기하학 원론이 독보적인 책으로 평가받는 것은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이어진 방대한 수학을 23개의 정의 10개의 공리 시스템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에도 중고등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꿈을 키웠던 과학자들의 성경이었습니다. 알키메데스는 3대 수학자이자 최초의 기계공학자입니다. 욕조에서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 왕관의 비밀을 풀고 유레카를 외치며 알몸으로 뛰쳐나온 이야기와 긴 지렛대로 지구를 들어보이겠다는 지렛대의 원리, 투석기와 집광기를 만들어 로마 군사를 박살낸 영화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회자됩니다. 또한 원기둥과 구와 원뿔의 부피의 비가 3대 1의 1임과 정적분의 원리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 원조율 파이의 근사값을 구했습니다. 알키메데스는 원의 넓이를 공식이 아닌 삼각형으로 설명합니다. 원은 중심각이 아주 작은 부채꼴로 쪼개어 붙이면 근사한 삼각형으로 변신한다네. 오늘날 원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원의 둘레 곱하기 반지름은 파이알 제곱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는 소수를 걸러내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만들었으며 지구 한 바퀴 돌지도 않고 지구 둘레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나일 강변의 시에네와 태양광선이 수직이 되는 시각에 알렉산드리아의 태양광선의 각을 측정하여 지구 둘레를 계산했는데 오늘날 실제 둘레와 2% 이내의 오차입니다. 아폴로니우스는 원뿔 곡선론으로 유명합니다. 원뿔을 자르면 그 단면으로 2차 곡선인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만들어지는데 2차 곡선을 원뿔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중선 정리도 그의 업적입니다. 히파르코스는 삼각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구의 둘레,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으며 별의 밝기를 6등급으로 분류한 역대급 천문학자입니다. 헤론은 세변이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헤론의 공식을 만들었으며 수력 오르간, 자동 판매기, 증기를 이용하여 자동문을 만든 기계공학자였습니다. 톨레미로도 불리는 부톨레마이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을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집대성한 알마게스트를 저술합니다. 톨레미의 천동설은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1000년 이상 절대 권력을 유지했지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대세가 되면서 톨레미는 오늘날 과학의 빌런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는 아폴로니우스와 톨레미의 우주론을 연구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스타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광신도들에게 살해당한 최초의 마녀사냥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히파티아의 죽음은 한 여성의 죽음을 넘어 이성과 자유가 넘쳤던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여러 번의 화재로 처참하게 파괴되고 종교가 지배하는 천년간의 중세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중세 암흑기, 과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 라고 말할 수 없었고 종교를 위해 개인의 존엄성쯤은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전쟁과 기도에도 낫지 않는 흑사병으로 종교는 점점 신뢰를 잃어갔고 14세기 후반 마침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탄생합니다. 르네상스란 다시 네상스, 탄생이라는 뜻인데 문화와 지식이 꽃피었던 고대 그리스로의 부활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기폭제로 근대 유럽은 종교개혁,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근대 혁명기에 왜 유럽에서 발전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의 지성 폴 발레리는 그리스가 창조한 기하학이 있었기에 유럽이 제패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근대 유럽이 그리스 기하학의 계승자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르케를 찾는 여정은 물리,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연금술과 양자역학을 탄생시킵니다. 제논이 있었기에 실수체계와 무한, 연속의 개념이 만들어졌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데카르트의 좌표기하학과 지리학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연구한 화음은 음향학을 탄생시켰으며 클래식 명곡들을 쏟아냅니다. 알키메데스가 미적분의 원리를 만들었기에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을 탄생시킵니다. 유클리드 기하는 휘어진 국면에서의 비유클리드 기하를 탄생시켰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뿔 곡선이 있었기에 케플러는 하원 궤도 운동을 밝힐 수 있었고 톨레미가 있었기에 지동설이 나올 수 있었으며 탈레스와 히파르코스가 삼각법을 만들었기에 대항해 시대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헤론의 증기기관은 1700년 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발전하며 산업혁명의 트리거가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지식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알고 있나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식은 기하학적 증명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인 책이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기하학 원론이 있었다면 프린키피아는 자연철학을 기하학으로 서술한 근대 과학의 바이블이었던 것입니다. 암기의 시대에는 노가다만이 존재하지만 증명의 시대에는 위대한 과학자가 탄생합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 아리스토텔레스가 제5원소는 우주공간을 채우는 에테르라고 말하면서 호사가들에게 떡밥을 던져줍니다. 연금술사들은 제5원소는 지상의 에테르, 전자의 돌이며 이것만 있으면 쇳덩이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여 돌 찾기에 혈안이 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과학은 얼떨결에 발전하게 됩니다. 1997년 개봉한 릭 베송 감독의 영화 제5원소는 2259년에 뉴욕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느 날 지구로 다가오는 대왕 괴행성이 발견되는데 이 괴행성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제5원소이며 주인공과 빌런들은 제5원소를 찾기 위한 혈투를 벌입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제5원소는 사랑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스마트폰에 자아를 뺏긴 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5원소는 수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도형에 미쳐 있었던 이유는 수학이 제5원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이지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